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벌써 올해도 마지막 달인데요. 날씨도 많이 춥고 해서 이번 달은 본격적인 겨울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겨울에 쓸 제품들도 새로 좀 장만하고 넷플릭스나 웹툰 같이 집콕하면서 즐길 만한 거리도 찾아봤는데요. 12월에 절의 잘한 소비, 그리고 살까 말까 볼까 말까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월간 소비 시작해볼까요? 뿅! 먼저 월간 소비 12월호 겨울 스킨케어입니다. 이번 달은 보습이랑 진정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진정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일수의 피지 연화팩이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 해서 같이 들여온 제품인데요. 와, 요거 진짜 바르면 바로 진정돼요. 저는 진정 앰플 중에 이렇게 단시간에 피부 싹 가라앉는 제품은 처음인데요. 솔직히 처음에 냄새가 약간 약풀 냄새 같은 게 나서 첫인상은 조금 별로였거든요. 근데 처음 발랐을 때 향만 조금 강하고 흡수시켜주면 향은 금방 옅어져서 잘 안 느껴집니다. 제가 어성초 성분을 예전부터 좋아하긴 했었는데 어성초 같은 제품 중에 특히 겨울에 쓰기 좋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보습이랑 진정 둘 다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메이크업 전이나 아침 저녁 아무 때나 발라줄 수 있어서 활용성도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자, 평소에는 요 더 페이스샵 뮤신 세럼을 잘 쓰고 있는데 요거는 피부가 좀 붉다 할 때 이 앰플을 같이 써주니까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다음은 겨울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 저한테는 이 미스트입니다. 가을까지는 제가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미스트를 잘 썼었고요. 이걸로는 겨울에 좀 역부족이라 보습해주려고 이번에 케어놀로지 크림 미스트를 데려왔어요. 케어놀로지는 이미석 피부과 원장님이 만드신 브랜드인데요. 제가 옛날에 한때 자주 가서 관리도 자주 받았던 곳입니다. 케어놀로지 브랜드가 꽤 오래되기도 했고요. 피부과에서 만든 브랜드 중엔 제일 개인적으로는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미스트는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블루 밸런싱 크림인가? 그 브랜드의 크림을 미스트 형태로 담아서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뿌려보면 금방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보습크림 얇게 흡수시킨 것처럼 보동보동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메이크업 전으로도 편하게 뿌려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하고 나서 뿌렸을 때도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녹지 않고 딱 보습감만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겉보속촉처럼 겉에 수분감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괜찮나 했었는데 오히려 일반 미스트보다 보습감이 더 오래 가고 속건조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약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분들이나 저처럼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게요. 이번 달에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쿠션 없을까 하다가 조금 괜찮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히러스의 숨결 글로우 쿠션입니다. 글로우 쿠션인데 바를 때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마무리는 건강한 윤광이 살짝 도는 정도로 깔끔한 표현을 갖고 있는 쿠션이에요. 이 제품은 묽은 비비처럼 커버력 별로 없으면서 모공은 잘 메워주는 매심한 쿠션인데요. 제가 좋았던 건 묽은 제형에 커버력은 낮은 편이지만 밀착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착 달라붙어서 필터를 넣은 것처럼 톤 보정을 자연스럽게 해주더라고요. 보통 이런 쿠션들이 손으로 찍어내면 베이스가 잘 묻어나는데요. 이 쿠션은 그런 게 적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데일리로 쓰거나 수정할 때 쓰면 좋은 쿠션이고요. 또 퍼프나 색상도 화사하게 무난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 계속 쓰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에요. 자, 근데 이런 커버력 낮은 쿠션을 쓰게 되면 색상 잘 맞는 컨실러 같이 써주면 시너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한동안 컨실러 팔레트를 좀 찾고 있었는데 같은 브랜드의 컨실러 팔레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색상이 두 가지로 아마 21호, 23호 이렇게 고를 수 있어서 저는 쿠션이랑 같은 21호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자면 이 집은 곧 베이스 맛집으로 소문이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컨실러를 썼을 때 그 브랜드의 베이스 감각을 알 수 있거든요. 뭐 컨실러는 커버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컨실러가 여러분 발림성, 색상, 컬러톤, 밀도, 고정력까지 제품력을 기획하는 게 간단해 보여도 가장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써본 컨실러나 컨실러 팔레트 올해만 해도 데이지쿠도 있었고 글로우 컨실러, 더샘, 네노라 하는 브랜드들 거 제가 다 써봤는데요. 요 브랜드 거 쓰자마자 이거다 했습니다. 제 피부에 이질감이 없이 한 겹에 싹 톤 보정이 되고요. 진짜 얇은 발림성을 갖고 있는데
커버력, 고정력까지 오래 써본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아까 소개했던 히로스 쿠션이 굉장히 얇고 반투명한 발색이잖아요. 그 위에 컨실러를 올려줬을 때 톤의 위화감이 1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만약에 쿠션이랑 컨실러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이거 사세요. 겨울에 바디로션을 몇 통씩 쓰는 사람 바로 나야 나. 제가 이 스프레이 바디로션을 드렸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히든에서 나온 퍼퓸 스프레이 바디로션이고요. 아마 광고 한 번씩 보신 적 있을지도. 저는 스포티의 그린이라는 향을 샀는데 지금 벌써 2통째입니다. 원래 첫 병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떨어지면 불안할까봐 한 통 더 샀고요. 이렇게 칙 하고 뿌려서 쓰는 바디로션인데요. 알코올향 나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리고 흡수가 정말 빠르고 향도 좋고 제가 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멀리서 분사를 하면 밖에 스프레이가 좀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대고 분사를 해주거나 아예 이렇게 손바닥에 분사를 해서 발라주는데요. 바디로션이 이렇게 고운 액상 형태로 나오니까 발랐을 때 바로 쫙 피부에 먹어주더라고요. 미끌거림이 없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거랑 또 잘 쓰는 제품이 이번에 최근에 드린 바디크림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미차이에서 나온 바쿠치올 스플레 바디크림입니다. 회사원 A님이 만드신 브랜드예요. 그래서 워낙 제품 많이 써보시고 또 오랫동안 또 화장품 업계에서 계셨다 보니까 알아서 잘 만드셨겠지 하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요거 제가 예전에 무신사에서 쿠폰을 쓰고 구매를 해봤어요. 기존에 쓰던 바디크림이랑 제형도 그렇고 확실히 로션 잘 아리신 것 같아요. 네, 이 바디크림의 제형이 수플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약간 퐁신퐁신한 제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베이킹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생크림 휘핑하면 딱 그 포동포동한 상태 아시죠? 보통 바디크림은 좀 무겁기도 하고 발랐을 때 많이 미끄럽거나 기름진 느낌이 강해서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미차이 바디크림은 그 퐁신퐁신한 제형, 이게 사라락 피부에 녹아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번들거리지도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향이 약간 자스민 향, 허브향 같은 느낌이라서 무난하게 호불호 안 갈리게 쓸 수 있는 향입니다. 제가 처음에 받아보고 아니 양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쿠폰 쓰고 산 거라서 생각보다 좀 싸게 샀더라고요. 정가는 조금 나가기는 합니다. 이게 향도 그렇고 성분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가격 형성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세일하거나 쿠폰 생겼을 때 구매해 보시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제가 12월은 아직 읽고 있는 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모임도 식사 자리도 많아서 책은 잠시 접어두었고요. 최근엔 넷플릭스 신상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도 많이 나와서 볼까 말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번 달에 처음 본 거는 지금 거신 전하는 이라는 작품입니다. 유연석, 최수빈 배우님 주연 드라마고요. 웹소설 원작인데요. 유연석 님이 이제 영앤 핸섬, 최연소 대통령실 대변인 박사원, 약간 미래에 촉망받는 정치인 뭐 이런 느낌이고, 최수빈 님은 재벌딸, 약간 언론사 딸로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한묵증에 걸려서 좀 사연이 있는 그런 여자 주인공입니다. 백사원이랑 계약 결혼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협박 전화가 걸려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별점은 5개 중에 3.5?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유연석 배우님을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고 되게 좋아해가지고 심심할 때 생각나면 에피소드 하나씩 볼만한 그런 드라마인 것 같고, 유연석 님이 연기를 잘하십니다. 최수빈 님이 그걸 잘 받아주시고, 근데 사실 스토리만 보면 조금 오그라들긴 하거든요. 솔직히 좀 유치하긴 해. 우린 또 늑대의 유혹 세대라면 잘 알 거예요. 인소 재질이 낭낭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또 맛있게 먹는 그런 느낌? 아무튼 저는 킬링타임용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가 본 작품은요. 썸네일 보고 바로 눌렀습니다. 트렁크라는 작품인데요. 공유 그리고 서현진님 주연 드라마이고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또 사람 심리나 상처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좀 진지하고 무겁고 약간 초반에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님이랑 서현진님이 극 중에서 계약 결혼을 하는 설정이에요. 요즘 계약 결혼 왜 이렇게 많죠? 또다시 돌아온 트렌드인가요? 좀 우리 세대, 기현이 세대의 전성기였거든요. 계약 결혼, 계약 연애. 근데 요즘 또 계약이 유행인가 봐요. 아무튼 처음에 19세라고 해서
뭐 잔인한가? 이랬었는데 2화에 갑자기 굉장히 야한 장면이 요즘 한국 드라마 19세 미쳤다 이러면서 별점은 5개 만점에 2.5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불호가 정말 갈릴 수 있는 드라마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드라마가 다크해서 일단 의외였고, 또 주연 배우분들이 연기를 잘하시는데 그 와중에 설정들이 좀 자극적이고 슬프고 뭔가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여기는 왜 멀쩡한 사람이 없나 싶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장면들이 많아서 보면은 힐링되고 막 기분 좋아지고 이런 작품은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조연이라고 해야 하나? 비중이 좀 적은 배우분들 중에서는 비주얼은 멋지시지만 연기가 살짝 아무튼 보는 제가 어색해지는 장면들도 몇 개 있어가지고 무겁고 다크한 분위기 좋다 이러면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끝까지 완주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 저도 사실 5화까지 보고 더 안 봤습니다. 솔직히 더 볼까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았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바로 이틀 전에 본 옥시 부인전인데요. 임지연 님이 여주인공이고 다른 배우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연기 다들 잘하시고 특히 조연분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셔서 보는 내내 몰입이 잘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임지연 배우님이 구더기라는 몸종으로 나오는데 노비 탈출을 해서 이렇게 어쩌다가 양반집 교수로 위장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마냥 해맑거나 백치미가 넘치는 그런 여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현실적이기도 하고 샘도 잘하고 글도 이제 익힌 정말 머리가 똑똑한 여주인공이라서 스마트한 여주 덕분에 고구마 먹을 일이 없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2화까지 보는데 노비에서 교수로 이 겉모습도 그렇고 뭔가 태도나 이런 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점이 연출이나 스토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이야기꾼 전기수로 등장을 하는데요. 사랑의 삶을 바치는 순정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주인공 캐릭터들도 마음에 들고 사극을 제가 잘 안 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하나도 스킵 안 하고 봐서 별점 5개에 4.8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 나오면 바로 볼 의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보는 작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만에 챙겨보는 웹툰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웹툰은 한동안 또 웹태기가 와서 잘 안 봤거든요. 웹소설도 그렇고 제가 가끔 플리만 좀 들어가서 듣고 그렇다 할 작품이 없었는데요. 어느샌가 제가 매주 챙겨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버린 개에게 물렸을 때입니다. 왜 원작 소설이 없을까요? 너무 슬프고요. 결말 나올 때까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일단 이 작품은 여러분 한번 딱 시작을 하면 쭉 정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떡밥도 많고 궁금한 서사가 많은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자 주인공이 윈터 공작이라는 귀족이에요. 연인 관계이자 하인이었던 길라스 블랙 남자 주인공인데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남자 주인공을 쫓아냅니다. 남주가 추운 겨울에 막 맨몸에 쫓겨나서 이제 복수로 일을 막 바들바들 갈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어디선가 짠! 성공해가지고 전쟁 영웅이 돼서 블랙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윈터 공작이 싱글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아이는 블랙의 아이다 라는 게 지금 정설이긴 한데 아니다. 전 남편 애가 맞을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스토리에서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들은 많이 없습니다. 블랙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윈터 앞에 딱 등장을 했는데 서로 증오를 하는 것 같지만 옛 감정을 잊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미묘한 현관, 애증 그리고 좀 센슈얼한 장면들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림체도 제 취향이라서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매주 일요일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연재 지옥으로 떠납시다. 슈슈. 짜잔! 이렇게 해서 12월에 월간 소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도 벌써 다 갔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전 내년에도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